다음은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시스템이란 것은 사전에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문제점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했던 근로자 참여였고, 이걸 잘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까 경영자 리더십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위험 요인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 요인 파악에서 시작됩니다. 위험 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사실 알고만 있어도 위험도가 사실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걸 알고 그걸 방어 브리치가 좀 덜 돼 있더라도 사실. 예. 그래서 위험 요인 파악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위험 요인 파악, 그다음에 위험 요인 제거, 통제 부분들은 위험성 평가로 하나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 평가에 하기 위한 뭐 준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행 전략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될 만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어떤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들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고가 났으면 사고 현황들, 그리고 뭐 아까 근로자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으면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험 요인 수집 참고 사항입니다. 위험 요인 파악은 뭐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계 장비 도입한다든지 뭐 공정 변화든지 이럴 때 뭐 수시로 파악합니다. 결국은 이제 위험성 평가 시점이랑 똑같은 건데요. 위험성 평가 정기 평가는 매년 하게 돼, 최초 한 다음에 매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 수시 평가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 자체는 변화가 생길 때 사실 좀 위험한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일정하게 뭔가 해오던 이 방식은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안전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변형이 생겼다. 그럼 갑자기 그 위험도 갑자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위험성 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독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어디다가 짧은 시간에 보통 우리가 감독을 할 때 어떻게 그 감독 포인트를 잡냐면, 그 회사를 한번 그냥 쭉 둘러보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사실 봐요. 근데 그거를 볼 때 뭘 보냐면, 이 공정상에서 사람이 언제 개입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공정 변화라든지, 특히 뭐 회분식 반응기처럼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핵심적으로 좀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파악은 안전관리자가 위험 요인 파악하는데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감독관이 현장 가서 위험 요인 파악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 노하우를 여기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또 유형별로 위험 기계 기구, 위험 유해인자, 위험 장소, 작업 형태별로 뭐 나눠서 기록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위험 요인 파악할 때는 안전 담당 인력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위험 요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근로자 참여 부분이랑 사실 뭐 비슷하죠. 예. 거기에 안전관리자의 어떤 안전에 대한 역량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어떻게 근로자들을 참여시켜서 잘 위험 파악할 것이냐. 산업재해 및 아차 사고를 조사합니다. 원래는 별도의 항목으로도 뺄까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타켓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 이거를 실무자들이 이걸 만든다고 친다면 요 안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위험 요인 파악할 때 주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없는 걸 만드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운영하다가 조금씩 더 발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재해 같은 거는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할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안전 문화만 조성되면은 뭐가 위험한지 금방금방 위험 요인 파악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아차 사고 날 뻔한 것들을 갖다가 좀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는 우리 동종 업계에서 어떤 사고들이 나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험 요인 파악에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실무적으로 가보면 잘 하고 있는 데 별로 없어요, 사실.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대기업도 절차는 있는데 뭐 이거 적극적으로 운영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필요하죠. 사고 날 뻔한 것들. 예.
아차 사고 공유방 채팅방을 개설하고 뭐 발구자 포상제 같은 거 도입해 결국 인센티브를 줘라. 그다음에 뭐 사고 조사 시 해당 작업자의 참여 및 동종 유사 위험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사업주랑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라. 이게 이제 그런 거고 밑에 산업재해 아차 사고 조사 절차 예시를 제가 사실 좀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하니까 다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하세요. 이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세련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돈을 많이 투입하고 뭐 자원, 시간 많이 투입해가지고 경영 책임자가 뭐 맨날 사고 날 때마다 뭐 듣고 있으면 되겠죠. 안전만 한다면.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이유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하고 위험한 것들은 보고선이 위로 올라가고 절차가 생기게 되는 거고 조금 덜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간략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뭐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즉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조사팀도 제대로 즉시 조사팀 구성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보고서 자체도 우리 최고 경영자까지 당연히 결재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지금 뭐 중대법 시행될 거니까 당장에 이제 우리 뭐 경영 책임자가 조사 받는 사람이 될 테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제 뭐 법 대비해서라도 당연히 내부적인 조사 보고서가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되는 게 맞겠죠.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개선 이런 것도 다 최고 경영자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테고. 그럼 이게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려면 결국 위험성 평가도 새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시스템, 안전보건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테고. 감사팀을 통해서 또는 안전감사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절차상에 또 문제 없었는지를 갖다가 잘 발굴하는 방법.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모든 재해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뭐 아차 사고라든지 경미한 재해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뭐 우리가 뭐 보고해야 되겠죠. 분기당 한 번씩 뭐 최고 책임자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사례집 발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험하고 중대한 것은 뭔가 결재선도 높게 그다음에 절차를 만들 절차대로 그리고 조금 이제 경미하고 가벼운 것은 어떤 좀 절차가 간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시스템일 수 있겠다. 그거를 산업재해 아차 사고 조사할 때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시입니다. 이거 회사에 맞게끔 그냥 변형해서 쓰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갑자기 또 나왔죠. 왜냐하면 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1호부터 4호까지 그 중에서 2호에 보면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이제 이런 산업재해나 안전보건 아차 사고 조사 절차 만들 때 법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안 해도 되게끔 운영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한다. 지금 위험 요인 파악은 사전,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사전 파악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감독할 때 기법 그대로 사실 적은 겁니다.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들이 뭐가 있냐를 먼저 물어봐요. 전화로 사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들이 뭐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기계들이 어떤 법의 규정을 받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서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가 절차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뭐 안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는 기계 잘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다니죠. 근데 자동차가 사고 안 나게끔 잘 관리하려면 보면 차계부 쓰잖아요. 차계부. 만 킬로마다 한 번씩 뭐 오일 갈고 이런 것처럼 그 차계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하나 가지고 거기 따라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일단 관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관리대장 예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드셔도 되고 작게 만드셔도 되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의 어떤 양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우리 회사는 뭐 엄청 많아. 예를 들면 그러면 부서별로 관리를 해야 될 테고 회사 전체 해봤자 뭐 몇 개 없으면 다 모아서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은 요거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거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가
산업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야. 그럼 이게 그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했는지 나중에 체크가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방호장치가 있고 점검 주기 적어놨는데 점검 주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라는 거예요, 사실. 점검 주기는 또 어떻게 정할 거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뭐 중요하고 위험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A급 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 주기를 짧게 자주 가져가게끔 하고, 뭐 사고 나도 뭐 별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장 정비해도 되겠죠. 고장 난 다음에 뭐 바꿔도 되겠죠. 그런 것들. 사전에 점검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것들도 기계도 중요도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관리 대장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갑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정비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해 나가면 되겠죠. 회사에서. 뭐 여기에 있는 기계 기구들만 관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기계 기구들을 다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법에 없는 것들도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법에 해당 사항 없다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유해 인자를 파악해라.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인자. 어떻게 관리해야 이것도 대장을 통해서 관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제가 예시로 또 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 회사에 맞게끔 다시 두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화성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독성 물질들을 많이 사용해서 한다 하면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 대장을 만드셔도 되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관리 대장을 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그 물질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적합한 어떠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화성이 높고 이런 데는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환기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그럼 환기가 잘 안 되면 그럼 우리가 그 폭발 구분도를 그리게 되겠죠. 뭐 영종, 1종, 2종, 뭐 방폭 구분도에 따라서 그게 맞게끔 적절한 설비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적어도 회사에서 뭘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고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방호 조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특성들을 이렇게 대장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감독할 때 이런 걸 봐요, 사실. 뭐냐면 뭐 큰 플랜트 회사를 가더라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이 없어요. 두세 시간 만에 회사를 봐야 돼. 그럼 난 뭘 볼 거냐? 그럼 대장 보자면 대장이 뭐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 중에서 유별나게 이렇게 좀 위험한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샘플링해서 그게 배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급성 독성 물질이 혹시 있냐? 있으면 그 급성 독성 물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이게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체크가 가능해요, 사실은. 관리대장조차 없으면 회사에서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관리대장이 없다라고 한다. 만약에 이는 대장이 없다 하면 그 생각이 바뀌죠. 감독을 이건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사람을 좀 더 투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적어도 이걸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에서도 뭐가 위험한지 일단은 알고는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해서 그 위험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감독을 임하거든요.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가 감독관의 눈으로 사실 위험점을 파악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관리대장을 관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뒤에 이게 갑지가 될 테고 뒤에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공정이 다양하고 뭐 너무 많으면 그 공정별로 관리하시면 되고,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유해 위험 화학물질이 그렇게 안 많으면은 한 곳에 묶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화재 폭발이랑 독성을 갖다 나누셔도 되고 묶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회사의 규모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종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쓰시면 돼요. 위험 장소 및 작업 형태별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장소가 뭡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지금 물어본 기계에 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유해 인자를 쓰고 있습니까? 위험 장소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먼저 한단 말이죠. 사실 감독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슨 기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감독에 이미 임하는 그 방향부터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는 밀폐 공간이라고 뭐 여기 있는 밀폐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뭐 우리 방폭 구분도에 따라서 요런 부분들은 뭐 화재 폭발 위험 장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설치 기준에 따라서 장비 같은 거 들어올 때 사전에 뭐 그
구매할 때부터 체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점을 어떻게 다 알고 있고 이거를 이럴 때에서 할 때는 갑자기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좀 안심이 되죠. 어느 정도 체계는 있구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계, 그다음 화학물질, 그다음 장소. 그다음에 이게 위험 장소 및 작업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 형태를 봐야 돼요. 작업도 형태. 결국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위험 기계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 장소에서 사람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험점을 제가 파악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뭔가 변화할 때 위험이 올라가고 사람이 언제 사람이 가느냐 그게 위험하다고.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그래서 이 작업 형태를 꼭 이제 위험 요인들과 같이 엮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우리 내부 강의 같았으면 동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좀 강의를 좀 할 텐데 민간 기업 동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작업 위험성 평가라고 있어요. 작업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어떤 기계 앞에서 어떤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작업을 뭐 작업당 스텝별로 나눠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서 사실 그 앞에 나가서 같이 그 작업자들하고 안전관리자, 저는 감독관이 있대요. 감독관들이 가서 그 작업을 가서 그냥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서서 보면 뭐가 위험한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작업 위험성 평가예요. 그거를 서류로 남기면 작업 단계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고. 근데 서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두 사이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위험 요인들이 뭔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실. 누가 봐도 위험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계, 유해화학 물질, 위험 장소, 깎아 끊어서도 보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업 형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 내용별 위험 요인 관리 방법. 특히 이제 비정형 작업 위험 요인 관리. 그러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보면 위험성 평가 한 걸 보면 정규 위험성 평가는 사실 모든 작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있는 정상 작업만이 아닌 모든 작업에 대해서 정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험성 평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비정형 작업. 비정형 작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닌 어떤 유지 보수라든지 점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하던 대로 하는 작업은 위험하지 않죠. 익숙하니까. 익숙하고 거기에 안전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안전하게끔 방어 조치도 해놨으니까. 근데 비정형 작업을 할 때는 해놓은 방어 조치를 풀고 뭔가를 한단 말이죠. 갑자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를 더 위험한데 그걸 더 촘촘히 관리해야 되겠죠. 비정형 작업 시 위험 요인 어떻게 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 놓치지 않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업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를 운영해라. 그 새로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조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다 보면은 해당 작업 단계별로 위험점이 뭔지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표준 작업 절차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표준 작업 절차를 만들어서 놓고 표준 작업 절차에 없는 것들은 새로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끔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절차를 시켜놓으면은 생산팀에 새로운 작업이 되게 되면은 작업 절차를 만들라고 시키고 위험성 평가하고 작업 절차 만들게 시킨 다음에 그게 적절한지 안전팀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작업의 위험 요인은 작업 장소, 기기, 기구, 설비, 유해인자, 제 유형과 연결해서 파악해라.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결국은 기계, 기구랑 유해인자 뭐 이런 것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쳐다봐야 돼요. 그거를 보면 놓치고 있는 방어 조치가 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작업과 연계시켜서 봐라. 작업 위험 관리대장 예시도 이렇게 제가 예시로 드러놨는데 뭐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까 작업 위험성 평가라든지 표준 작업 절차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 돼 있으면 별도로 이런 대장이 없어도 돼요, 사실. 그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자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별로 정리하고 있냐.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있으나 발굴 절차 및
정리가 미흡하더라. 뭐가 미흡한데? 라고 보면 안전보건 부서만 위험 요인을 발굴하며 현장 작업자 등 다른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험 요인 파악에 현장 작업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몇 번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가 현장 작업자가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참여시킬지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게 우리 안전팀의 역할입니다. 이건 안전팀이 잘 고민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된다. 이건 이제 경영 책임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안전팀에서도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지. 그러니까 지침이란 절차서의 반영을 제대로 시켜야 될 테고, 그다음에 뭐 TBM이나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또 참여시키는 방법,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들 통해서 참여시킬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험 요인 발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 발생 기계 장비 도입 등 위험 요인 변경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없음, 위험 기계 설비, 유해인자, 위험 장소, 작업 등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앞에 설명드린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을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잘하는 거는 경영자, 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절차를 가지고 파악된 위험 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안전팀만의 역할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그 하게끔 절차를 만들어 놨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안차 사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업재해 안차 사고 발생 시 조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앞에 제가 그 사고 종류별로 절차를 예시로 들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시대로 규정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법에 또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법 규정도 당연히 지킬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 기구 설비를 파악하고 있느냐.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 기구 설비를 사업주를 비롯한 사업장 내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경영 책임자든 또 공장장님 비롯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회사에 우리가 주요 공정에서 어떤 기계들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사실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정리해놓은 그 관리대장 있잖아. 한번 들고 와봐.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 머케닉이 아닌데 그 회사 그 자동차 그 이렇게 혼자 그 쓰듯이 차계부 쓰듯이 사업주 경영자들도 뭐 실제로 생산 떼진 않지만 그런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사업주를 비롯한 사업장 내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아까 예시 들었죠?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을 고려해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지, 작업 내용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한다. 폭발 위험, 밀폐 공간, 추락 등 고위험 장소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회사 내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 허가 절차를 통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험 장소에 작업을 할 때 뭔가 위험도가 더 올라가니 추가적인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실. 근데 추가적인 절차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예시로 작업 허가 절차를 제가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화기 작업 허가 절차, 뭐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밀폐 공간 작업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뭐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가 오른쪽에 작업 허가제가 그건 건데 고위험 비정형 작업의 경우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비정형 작업이라든지 또는 수급인, 우리가 도급 줬을 때는 사실 작업 허가제를 무조건 대상에 참여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위험점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위험점이 올라갈 때는 적절한 행정적인 통제를 통해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작업 허가제가 뭐냐면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그 위험점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체크받고 승인 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위험성 평가로 치면은 체크리스트 기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작업 허가 서라는 이름의 어떤 서식을 한 개 만들어서 그 허가서에 뭐가 필요한 조치인지를 갖다가 나열해 놓고 그게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돼 있는지를 작업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확인해서 사인해 주고 작업을 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위험한 작업은 꼭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작업 허가 절차가. 근데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는 또 회사를 가보면 이것도 좀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잘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다 대표님이 승인하게끔 돼 있어. 근데 대표님 출장 가면은 승인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작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절차가 지킬 수 있는 절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되는 절차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끔 승인하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하는 사람이 승인하게끔 안 하면 돼요. 생산팀에서 작업할 건데 생산팀에서 승인하게끔 한다? 이런 건 작업 허가제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예. 생산팀에서 작업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안전팀이 끼어가지고 작업 허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그거를 절차서에 잘 담으면 됩니다. 예.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는 게 좋더라. 왼쪽은 이제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라고 이제 락아웃 태그아웃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보통 그 비정형 작업이라고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 많이 난다는 뜻이 뭐냐면 뭔가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껐어요. 꺼가지고 내가 가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뭐 기계가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 기계 이렇게 스타트 눌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나서 사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것은 이건 결국 약간 의사소통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안속에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누군가가 스위치를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잠그는 것을 락아웃이라고 하고, 그 스위치에다가 수리 중이라고 붙이는 거 태그아웃이라고 해요. 락아웃 태그아웃. 이건 뭐 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이제. 그래서 로또, 그러니까 락아웃 태그아웃 절차라든지 작업 허가 절차는 필수다. 아주 기본적인 행정 절차니까 요것들은 잘 공부하셔가지고 회사에 맞게끔 잘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중대법 시행령 규정을 보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돼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반기 1회 이상 어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위험성 평가 절차대로 많이 하거든요. 위험성 평가 절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왜냐하면 제가 또 현장 가보면은 우리는 위험성 평가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위험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적어도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는 지켜야 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는 고시에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시 내용을 제가 두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에요. 이거는 제가 고시에 있는 내용 두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다 읽어볼 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시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게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고시에 따른 걸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 고시 내용 중에서 볼만한 내용만 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언제 해야 되는지랑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정기 평가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했다고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일부 작업만 위험성 평가를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정형 작업 같은 경우 빠뜨린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비정형 작업 같은 걸 빠뜨린 경우라면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대법 위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수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시 평가를 언제 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와 정기 평가가 있고 그다음 수시 평가가 있다. 최초 평가, 정기 평가는 1년에 한 번씩이고 수시 평가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시로 언제 수시로 해야 되는지 내용을 볼게요. 예.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 요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 기계기구가 도입된다든지 변경이 생기면 제가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그러니까 우리 작업 방법 바뀌어도 위험성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중대법에 있는 위험성 평가 규정을 위반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작업들이 생기게 되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해서 표준 작업 절차를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또 작업 위험성 평가 새로 하고 또 그거를 또 표준 작업 절차로 넣고 이런 절차를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재해가 났을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기존에 위험이 뭐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개선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빠뜨리시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다시 좀 설명드리면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잘 제거해야 되겠다. 사전에 위험 요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더라. 잘 제거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인 파악은 아까 위험성 평가의 사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파악해놓은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 대체, 통제할 거냐.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들은 중충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호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났는데 어떻게?가 아니고 기계가 고장나도 안전할 수 있도록 크게 사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가 아니고 당연히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중충적인 어떤 방어조치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면. 첫 번째 실행 전략으로 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 요소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책을 세우라 이런 내용이야. 결국은 위험성 평가 절차대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위험성 평가 절차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험성 평가 실시 흐름도인데요. 1단계 사전 준비를 해서 2단계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3단계 위험성을 추정을 해요. 위험성 추정이라는 것이 발생 빈도랑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뭐 곱하거나 더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애초에 우리가 허용 가능한 위험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허용 가능한 위험을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또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수립을 해야 되겠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허용 가능한 위험을 잘 설정하는 게 또 중요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사를 가보면 허용 가능한 위험을 아주 높게 잡고 있다든지 또는 허용 가능한 위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강도나 빈도를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뭐 혼나지 않기 위한 위험성 평가인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죠, 사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원은 엄청 많이 들거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그걸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거의 어떤 관문이 결국 허용 가능한 위험이냐라는 거잖아요. 그 관문을 결정짓기 위한 게 사고 날 빈도랑 강도를 갖다 설정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잘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돼도 사고 안 나요, 사실. 뭐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컨설팅 같은 거 할 때도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시킨 대로 하면 사고 안 나요, 사실. 안 나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현장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알아, 위험한 게 뭔지. 그런데 이게 말하면 개선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안 위험한 척하고 외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는 결국은 회사에서 우리가 허용 가능한 위험의 정도를 정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낮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책을 추가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위험 요인별 제거 대책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위험 요인 파악, 그다음에 핵심 요소 4를 위험 요인 개선으로 안 하고 위험 요인 제거 대책 및 통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 제거 대책 통제, 그러니까 먼저 그 위험 요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먼저 고려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이렇게 한 겁니다. 또는 위험 요인이 낮은 걸로 대체하는 방식을 먼저 고민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없다면 그 다음에서야 공학적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행정적 통제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보고 좀 쓰고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사업주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감독관으로서 무슨 생각 드냐면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저 얘기를 무슨 생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고 쓰고 저기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효과가 가장 낮은 개인 보호구를 자기가 강조를 하고 저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통제인 거예요. 작업 저기 가지 마 주의해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어떠한 뭐 개선 방안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도 보완적인 수단밖에 안 돼요, 사실. 적어도 공학적 통제 이상으로 해서 아니면 그 전에 애초에 그런 위험 요인이 없도록 뭐 제거 대체하는 그 근본적인 대책부터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뭐 방호 조치를 설치해서 어떤 위험점을 격리시키는 어떤 공학적 통제를 했었어야 되고 그것도 안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보호구를 안 쓰고 위험한데 갔다라고 하면서 근로자를 탓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는 항상 이 순서대로 하셔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뭐 건설 현장 계기부가 있다. 뭐 설계 시공 시부터 계기부가 최소화되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애초에 작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을 먼저 고민해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은 사실 그 현장에서 어떤 제거 대체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예. 두 번째로 추락 위험이 있는 데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서야 행정적 통제인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이제 안전대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 유해 항물질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 우리 예전에 뭐 인천에 보면은 메탄올에 노출돼서 실명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엄청 충격이었어요. 예. 뭐 에탄올 대신에 메탄올을 사용한다. 이거는 뭐 돈 문제였겠죠. 예. 이러한 위험, 실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 메탄올과 다른 걸로 바꿔서 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먼저 고민해라는 거예요. 메탄올을 에탄올로 바꾸는 거 먼저 고민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제거 대체하는 방법. 이게 안 된다면 왜냐면 뭐 지금 메탄올, 에탄올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회사의 어떤 품질 수준이 꼭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서 고민할 거는 이제 공학적 통제를 제대로 해라는 거죠. 국소 배기 장치 설치하고 누출 방지 좀 격리시키는 방법을 잘 고민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 절차서를 마련해서 그러한 만들어 놓은 어떤 통제 방식이 효과가 있도록 뭐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설치해 놓은 뭐 국소 배기 장치 이런 것들도 뭐 제대로 된 어떤 성능 발휘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행정적 통제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어떤 방독 마스크라든지 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거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학적 통제 이상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공학적 통제 방안이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통제를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조심해라고 했어요. 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밀폐 공간 보시죠. 밀폐 공간 내부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거를 없애는 것부터 먼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제거 대체는. 네, 근데 그게 다 제거 대체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근데 먼저 검토를 해보고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은 네, 환기나 배기 장치를 갖다가 어떻게 설치하고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외가스가 경보기 어떻게 설치할 거냐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서는 뭐 작업 허가제를 둔다든지, 아니 감시인을 배치한다든지,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절차적인 방식, 행정적 통제 방식인 거예요. 네, 보안적으로 이런 것들 해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손기 마스크. 그러니까 순서는 일단은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개선 대책을 마련할 때. 그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셔라.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허용 가능한 위험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라. 그 대책은 근원적인 대책부터 마련하시고 이러한 대책별로 모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또 교육 훈련을 하셔라. 교육 훈련이란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도 있지만은 우리 회사의 어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절차, 우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작업이 뭐가 위험하고, 그럼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실시해라는 겁니다. 자, 교육 훈련 방법을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작업 안전 작업 절차 등 위험 요인의 통제 기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알고 작업을 하고 이 위험 요인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작업을 할지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셔라. 두 번째로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의하는 등 교육 효과성을 제고해라.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다 참여를 시키고 그 참여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라. 시스템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셔라. 그리고 교육 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를 정리해서 사내 인터넷 등에 등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게 좋겠다.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우리 산안법에 따른 교육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 회사의 위험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반영을 해가지고 회사별로 교육 계획을 하나 수립하는 게 좋겠죠. 교육 훈련 방법. 여기는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예시입니다. 예시. 이게 산안법에 따른 교육 더하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 향상 교육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죠. 우리도 우리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에 관하여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파악된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위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느냐. 위험성 평가 시기, 대상, 방법, 인원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내부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 추정 및 결정을 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 평가 규정 사실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따라서 사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위험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전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적합한 기법들을 생산팀에다가 잘 전수해 줄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공단 홈페이지 가면 위험성 평가 관련된 매뉴얼 잘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위험 요인별 개선 방안이 적절히 검토되는지, 근본적인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공학적 통제 방안 이상으로 관리하며 복수의 방안을 마련함.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험 요인 잘 파악해 놓고 위험성 평가한 거 보면 교육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거 대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라. 아니면 이제 어떤 방어 조치라든지 공학적 통제 방안을 하셔라. 가능한 공학적 통제 방안 이상으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적 통제, 보호구 이런 것들은 보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근본적 대책이란 것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매뉴얼 밸브를 높이 있는 걸 아래로 낮추는 거. 근본적인 개선이 됐죠. 네. 그 추락 위험이 제거가 돼 버렸어요. 그 작업 위치를 바꿈으로 해서.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험 요인 개선 방안 마련 시 사업주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위험 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안전보건 부서와 현장 작업자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주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위험 요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개선할 때도 현장 작업자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악해놓고 안전부서에서 알아서 개선해버리면 이 작업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그 개선시킨 걸 막 해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개선 방안에도 현장 작업자 참여시켜라. 그리고 사업주 검토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사업주 검토 없으면 결국은 임시적 대책밖에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인 거예요. 교육만 막 계속 강조되는 것은 사업주가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자원 배정할 생각이 없는 사업주 밑에 있는 거죠. 사고가 나겠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까 그 경영자 리더십 부분과 이 위험 요인별 개선 방안 이쪽 부분에서 위반을 통해서 처벌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보유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간단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위험한 것들은 더 많이 자주, 그 다음에 좀 덜 위험하고 덜 중요한 것들은 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더라. 설비 유지 관리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예시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기계 기구 뭐 설비들이 많으면 이렇게 차등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가 작다든지 또는 이게 차등 관리하기 싫으면은 돈을 많이 투입하면 된댔어요. 돈과 많은 시간을. 위험 기계 없는 걸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사람 개입이 거의 없는 걸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조금 이제 위험한 것들은 조금 더 A급 설비로 분류해서 조금 더 자주 확인을 하고, 안 위험한 것들은 고장나면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자동차 얘기 드렸죠. 자동차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출퇴근하는데 쓴 자동차는 중요하거든요. 잘못되면 사고 나도 타격도 커요.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걔는 그래서 저한테 A급 설비죠, A급 설비. 그러니까는 기계 기구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만 킬로 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점검 정비하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이것들 예방 정비죠, 예방 정비. 근데 제가 컴퓨터도 써요. 컴퓨터 중요하죠. 근데 위험하잖아요. 컴퓨터 고장나도 저 안 다쳐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정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장날 때까지나 써요. 쓰고 문제 생기면 그때 바꾸면 되죠.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를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렸는데 기계 기구 설비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함과 위험도를 바탕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밀하게 또 안 돼 있으면 무시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와서 점검 정비해래. 그럼 안 하겠지. 일하기 바쁜데 누가 그걸 해요. 사고 나도 아무도 안 다치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들을 위험도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 관리하면 좋겠다. 차등 관리란 것은 저기 나와 있는 예시에 따라서 정비 예방 정비할 거냐, 예측 정비할 거냐, 고장 정비할 거냐, 그다음에 일상 점검할 거냐 이런 것들이겠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예방 정비를 하면서 예측 정비를 해야 되겠죠. 고장 주기까지 파악해서 언제쯤 고장날 수 있다는 걸 알게끔 그까지 해야 되고, 안 위험한 것들은 고장난 이후에야 정비하면 되겠다. 예시로 제가 지금 표로 드러난 거예요.
중요도 등급 왼쪽에 있죠. 예. 반응기가 중요도가 A, B, C, D가 있고 우리 회사의 반응기 중에서 뭐 A급인 애들은 일상 점검, 맨날 점검하고 또 2주마다 한번 또 점검하고 예. 뭐 이렇게 여러 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 정비, 예측 정비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한 D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고장 나서 그냥 정비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비 유지 관리입니다. 새로운 기계, 기구, 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 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선행되어 위험 요인이 통제되는지. 뭔가 변경되기 전에 뭔가 고민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PSM 쪽으로 치면 변경 관리가 될 테고 아까 위험성 평가로 치면 수시 위험성 평가 중에서 변경될 때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 결국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뭔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안전에서 본다는 것은 위험도가 올라가요. 항상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바뀐다는 것은 갑자기 위험도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건설 현장이 그래서 위험해요. 왜냐하면 매일 바뀌니까. 매일 작업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전에 뭔가 바뀌기 전에는 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주요한 공정 변경 시 공정, 정비, 기술자의 검토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등 중요한 검토를 활용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변경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된 이후에 안전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투자가 이미 많이 돼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전에 이걸 검토를 해서 뭔가 이게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 A로 쓰던 것을 B 물질로 바꾸면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라고 어떤 의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B로 바꾸기 전에 그래? B로 바꾸자.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이런 여러 팀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팀에서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돼서 거기 따른 추가 설비를 해야 돼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설비하는 데까지 한참 걸립니다라든지 이런 검토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또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면 오케이 해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변경관리 시에 지금 말씀드린 게 변경관리라는 건데 그 절차를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 놨어요.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뭔가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할 때 이런 것들을 변경 요구서라고 해가지고 서식도 제가 한 게 그냥 옛날 회사 다니면서 봤던 것들 참고를 해가지고 예시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그냥 필요한 때 변경해서 쓰시면 됩니다. 뭔가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변경도 예를 들면 아주 이제 유해 위험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 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좀 나눌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A급 변경 사항 같은 거 이거는 한번 사고 나면 끝장나 이런 것들이랑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게 아닌 것들은 C 등급 변경 이렇게 해서 위험 변경 자체도 A, B, C로 나눠가지고 그 검토 절차를 달리 둬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것 같은 경우에는 대표까지 당연히 검토해. 폭발했을 때 회사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대표까지 검토를 해야 될 테고 그때 해야 되는 위험성 평가도 달리 해야 되겠죠. 좀 더 어렵고 정확한 위험성 평가, 해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손이 가는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하고 간단한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기법을 통해서 하되 그 검토하는 사람들도 좀 관계자도 좀 닫게 잡고 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걸 끝낸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운영해도 좋습니다.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 절차를 운영하느냐. 위험 작업 시 안전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작업자가 작업 전 필요한 안전 조치 사항 및 작업 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작업 허가 절차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이 허가 절차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업 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되 안 하는 회사가 많고 안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시스템 만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예방도 못하고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절차만 만들어 놓고. 왜냐면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절차를 만들었으면 잘 만들어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노력까지는 또 하셔야 돼요. 기계 설비 등의 정비, 청소,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
비정형 작업시 락아웃, 태그아웃 절차를 운영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기계를 끄고 수리 작업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작동시켜서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을 끈 이후에 그 전원에다가 이렇게 잠그는 거, 이걸 락아웃이라고 하고, 거기에 수리 중 이렇게 하는 게 태그아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치면은 의사소통과 관계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가보면 운전실하고 저기 어떤 그러니까 기계하고 이렇게 좀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이렇게 이런 절차를 둬야 돼요. 안 두면은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다. 기계 설비 등의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 시 타 작업자의 불시 가동을 막기 위해 가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는 절차가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절차를 알고 있고 담당자 외 잠금 장치를 체결, 해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고는 너무 자주 납니다. 요거만 줄여도 꽤 많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사고. 위험 요인별 제거 대책 및 통제 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느냐. 위험 요인별 제거 대책 및 통제 방안을 확정한 종합 대책에 개선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예산, 인력 등 자원 배정 방안을 적절히 마련하여 대책대로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대책 안에 담당자, 시기 이런 것도 더 넣고 필요한 자원까지 해서 반영을 해라는 겁니다. 위험 요인 및 제어 방안, 안전 작업 절차, 안전 보건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느냐.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의 위험 요인 및 위험 요인 제거 대책 통제 방안, 안전 작업 절차,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부분 근로자가 알고 있다.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봤고요. 이제 이게 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라. 반기 1회 이상 유해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고 확인하는 거, 이거를 갖다 확인하고 조치를 해라 라는 거죠. 다만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도 좋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시에 대한 기준에는 맞춰야 될 거다. 그 고시에는 최초 평가랑 정기 평가에는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수시 평가에는 작업 절차 변경을 할 때도 수시 평가를 해라고 돼 있다. 그런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